저 사람들 결국 내 집을 팔았네요. 김정수는 낡은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며느리의 오빠가 웃으며 집 열쇠를 돌리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붉은색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고 문 안쪽에는 며느리 박미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산 집인데 너희가 가져가면 편할 줄 알았니? 천천히 고개를 들며 빗방울 사이로 눈을 치켜 올립니다. 그 순간 며느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옵니다. 정순의 얼굴엔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 차례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빗속을 묵직하게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른 새벽 정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주전자를 올렸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 안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낡은 찻잔에 물을 따르고 입차가 천천히 풀리는 걸 지켜봤어요. 식탁 위에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맨 위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환 완료. 그 글자를 바라보던 정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영감. 그녀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영감은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집, 이제 온전히 우리 거예요. 대출도 다 갚았어요. 정수는 찻잔을 조심스레 올려두고 두 손을 모았죠. 영감 덕에 여기까지 왔네요. 고생 많았어요. 그녀는 눈가를 살짝 훔치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사진 속 영감이 금방이라도 대답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매화 화분에는 하얀 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정수는 손끝으로 잎을 살짝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이 녀석도 이겨냈네. 나처럼 오래 버텼어요. 영감. 그녀는 미소를 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낙엽을 쓸기 시작했어요. 쓸려나가는 낙엽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담장 위에 참새 한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지켜봤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에는 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루 끝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차 소리였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들 도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뒤에는 며느리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둘이 같이 오고. 그냥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미정이 상자를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정수는 반가운 얼굴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얼굴 보기 힘들더니.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주말이라 쉬는 김에 왔어요. 그래. 잘했다. 밥은 먹고 왔니? 아직이요.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죠? 정수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밥상이나 차리자. 그녀는 찬장을 열어 반찬을 꺼냈어요. 그 사이 미정은 집안을 천천히 훑었죠. 벽에 걸린 가족사진, 장롱 위의 도장함, 거실 구석의 서류함까지. 그녀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감췄습니다. 어머니, 집이 참 넓네요. 혼자 사시기엔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긴. 내가 손 놓고 있을 사람이냐? 하루가 바쁘지요.
정수는 웃으며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집은 나한텐 사람보다 낫다니까. 영감이랑 살던 추억이 벽마다 남아있어.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벽지를 쓰다듬었죠. 여기 구멍 났을 때도 영감이 직접 메웠어. 손재주 하나는 끝내줬지. 그 말에 도연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그저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됐어. 너는 손님이잖아. 손님이 어딨어요. 가족인데요. 허허. 말은 이쁘게도 하네. 정수는 손을 씻고 미정 옆에 섰어요. 칼 쓸 때 조심해라. 괜히 다치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미정은 능숙하게 채소를 썰며 은근히 거실 쪽을 훑었어요. 오래된 인감 도장함, 작은 금고, 그리고 서류함.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가 이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눈치채지 못한 채 된장을 풀며 국물을 맛봤어요. 요즘은 뭐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장 보면 손이 덜덜 떨린다니까. 맞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가지런히 올랐어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이냐? 정수는 웃으며 국을 떴어요. 예전엔 늘 북적였는데 이젠 조용하지. 그녀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밥을 뜨며 다들 바쁘니까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미정은 숟가락을 들며 그래도 이렇게 찾아뵈면 좋잖아요. 그녀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어딘가 다른 온도가 있었죠. 식사가 끝난 뒤 정수는 마당으로 나와 매화나무 앞에 섰어요. 이거 봐라. 다음 주면 꽃 피겠네.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찍어라. 예쁜 건 남겨야지. 미정은 휴대폰을 들고 매화나무를 찍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 너머로 대문을 향했습니다. 집 구조가 참 좋아요. 마당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그치. 영감이 손본 데가 많아. 정 붙이느라 평생 걸렸지. 정수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도연 부부는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래. 자주 와라. 얼굴 좀 보자. 다음엔 손자 손녀 데리고 올게요. 그래야지. 그 말 꼭 지켜라. 정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에 매화나무 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애들 얼굴 보니 좋네요. 정수는 영감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평온하네요. 나 혼자라도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포개었어요. 영감, 나 이제 걱정 말아요. 이 집은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정수는 그렇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공기가 좀 서늘하네요. 정수는 몰랐어요. 이 평온한 하루가 평생 쌓아온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의 웃음과 매화 향기, 따뜻한 밥상은 곧 사라질 평화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감의 사진을 천천히 닦았어요. 내일도 이대로만 살면 좋겠네요. 정순의 미소는 고요했고 창가엔 천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내린 뒤 공기가 더 차분해졌어요. 김정수는 마루 끝에 앉아 마른 이불을 털며 햇살을 맞고 있었죠. 빗물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마당을 쓸었어요. 그러다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낯익은 목소리에 정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대문 앞에는 도영과 미정이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무슨 날이길래 또 이렇게 셋이서 와? 정순이 반가운 듯 웃자 미정이 서둘러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 오빠예요. 근처에 일 보러 왔다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어서 들어오라. 정수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세워두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자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정이 오빠 박성우입니다. 그래요, 먼 길 오셨네. 우리 집이 허름해서 뭐 대접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따뜻하네요. 집이 정말 정이 가득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는 금세 차향이 퍼졌어요. 정수는 대접이라도 하겠다며 찻잔을 내왔습니다. 도연은 어색한 미소로 앉아 있었고 미정은 부엌을 오가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집 서류 말이에요. 응? 무슨 서류? 저희가 세금 문제로 잠깐 정리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세금은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미정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게 어머니 명의라서요. 저희 이름으로 바꿔두면 절세가 된대요. 정수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게 있니?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도연이 나서서 덧붙였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엄마. 그냥 명의만 잠깐 옮겨두는 거예요. 잠깐이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집은 영감이랑 내 이름인데 그걸 옮기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나중에 다시 돌리면 돼요. 서류상으로만 잠깐 옮겨두는 거예요. 미정은 다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어머니 집을 건드릴 생각은 없어요. 정수는 찻잔을 돌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옳으면 그렇게 해보자.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어머니, 역시 현명하세요. 내일 공증 사무실 같이 가면 돼요. 정수는 마음 한켠이 찜찜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도장을 꺼내 서류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어요. 붉은 잉크가 서류 위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박성우는 짧게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이게 그냥 절세용이라니까 괜찮은 거겠지. 도연은 운전대를 잡으며 그럼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고 말했죠. 하지만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정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차피 함께 살 거니까 조금 손봐도 될 것 같아요. 손보다니? 페인트도 좀 새고 부엌 구조도 바꿔야 쓰기 편하잖아요. 정수는 난처한 듯 웃었어요. 이 집은 내가 손본 데가 많아서 그냥 둬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고칠게요. 다음 날부터 인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진동하고 망치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어요. 부엌의 위치가 바뀌고 오래된 찬장이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내 살던 집이 아닌 것 같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쓸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구석구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순이 아끼던 장롱은 창고로 밀려났고 영감의 사진은 벽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영감, 우리 집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 대신 창문 밖에서 바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도연이 잠든 틈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 서류 정리 끝났어요. 어머니 도장 다 받았어요. 조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 미정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낯선 서류 뭉치를 부엌에서 발견했습니다. 명예 이전 확인서.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뭐지, 내 이름이 없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며 억지로 마음을 눌렀어요. 그녀는 다시 영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나 괜히 불안하네요. 그냥 기분 탓이겠죠?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평온하던 마당엔 더 이상 참새가 내려앉지 않았고 부엌의 향기 대신 시멘트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미정의 차가운 미소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리 평화롭지 않았어요. 새로 칠한 벽지는 깨끗했지만 낯설었고 부엌은 깔끔해졌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마다 집안을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 내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 잠깐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말이 점점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요 며칠 사이 부쩍 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순이 청소를 하면 미정은 그 뒤를 따라다니며 무언가를 정리했죠. 거실의 장식장, 찬장의 서류함, 장롱 위의 도장함까지. 미정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깔끔해지긴 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낯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이 낯선 종이 뭉치를 들고 정순 앞에 섰습니다. 종이엔 빽빽한 글자와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죠. 미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은행 서류예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봤어요. 눈에 익은 글씨는 하나도 없었고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만 이어져 있었죠. 대출 이자, 채무 상환, 명예 이전. 그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유지한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영감의 사진이 희미한 빛에 비쳐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죠. 영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괜찮은 일일까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에 걸린 액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 있었죠. 엄마, 오늘 은행에 잠깐 같이 가야 해요. 정수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은행을? 서류 잠깐만 확인하면 돼요. 오래 안 걸려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도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은행 안은 차가운 공기와 서류 냄새로 가득했어요. 정수는 의자에 앉아 펜을 손에 쥔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사무직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몇 번의 서명을 요구했어요. 그녀는 펜을 들어 이름을 적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냥 명의만 옮긴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많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이 곁에서 느껴졌어요. 엄마, 그냥 사인하시면 돼요. 다 준비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한 줄, 두 줄, 그리고 마지막 한 장까지. 그녀의 손이 멈추자 미정이 숨을 고르듯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정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햇빛은 이상하게 눈이 부셨습니다. 이상하네. 바람이 따뜻한데 왜 이렇게 서늘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다른 자리로 옮겨졌고 영감의 사진은 장식장 한쪽으로 밀려났어요. 정수는 그것을 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영감, 우리 집이 점점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제자리로 옮겼지만 다음 날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죠.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정순의 마음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나왔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불이 꺼진 가운데 미정과 박성호가 휴대폰 불빛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죠.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겠죠? 박성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이미 다 넘어왔어. 정순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다 넘어왔다니. 무슨 뜻이야?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그녀는 영감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부엌 문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매화꽃 몇 송이가 바람에 흩날려 마루 끝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꽃잎을 손에 쥐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지? 그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며느리의 말.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집안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며 평화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골목길을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습기 낀 공기 속에서 김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이 멀게 들렸어요. 그녀는 멍하니 채소값을 계산하며 손끝의 감각조차 흐릿했습니다. 며느리 말 믿으면 괜찮다던 도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눈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어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앞에는 중년의 남자 둘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박성호가 서 있었죠. 정수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저 사람이 왜 또 여기 있지?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하얀 봉투 안에 무가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낯선 남자의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미정은 그 옆에서 붓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작게 내뱉은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우가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 말 속엔 낯선 확신이 섞여 있었죠.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며느리를 믿었고 아들을 믿었을 뿐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적힌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그 문서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정순,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죠.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녀는 잠시 현실감이 사라진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잖아.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그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걸. 그녀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밖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오늘 중 잔금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손등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영감 우리 집이 아니래요.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향수 냄새, 사라진 사진 액자, 그리고 텅 빈 찬장. 모든 게 어제와 같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수는 마당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눈앞에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자신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믿었지, 너무 쉽게 믿었어. 조용한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차가운 벽돌 덩어리에 불과했죠. 그녀는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순아,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그 말이 뒤늦게 머릿속에 울렸어요. 해가 질 무렵 집 앞 골목길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수는 마당 끝까지 걸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에 낯선 열쇠가 꽂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열쇠를 조심스레 잡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성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미정의 웃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걸어나가며 정수는 한참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밑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영감,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도 후회도 그리고 분노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날 김정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아주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끝나. 그녀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어요. 햇살이 저무는 마당 위에서 늙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순의 눈빛엔 다시 생기가 깃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창문 틈새로 흙냄새 섞인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김정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시린 공기가 파고들었지만 이불을 덮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 일어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붉은 인감이 찍힌 서류,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아들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네요. 조용히 새어나온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엔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영감의 사진이 빗물에 반사된 불빛에 아른거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감, 나 바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으로 도장 찍고 내 발로 다 내줬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네요. 정순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사진틀을 따라 고요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틀을 붙잡은 채 몸을 떨었어요. 나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잠깐만 옮긴다길래 믿었어요. 그 말이 점점 흐려지며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번져버린 듯 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그녀는 마루로 나왔어요. 빗물이 처마 끝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맨발로 마당을 걸어나갔습니다. 비가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집 영감이랑 평생 모은 건데 그걸 저 사람들한테 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마당 한쪽 매화나무가 바람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비에 젖어 하나둘 떨어졌어요. 그녀는 떨어진 꽃잎 하나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매화꽃이 비에 젖은 채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 믿은 죄로.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수화기를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이웃 미영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 이상하더라. 낮에 그 집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오던데?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거지? 목소리가 왜 그래? 그제야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뺏겼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놀란 듯 숨을 들이켰어요. 뭐라고? 누가 그런 짓을? 며느리네 쪽에서요. 내가 도장 찍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떨렸습니다. 정순 씨,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요. 절대 혼자 있지 말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정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화기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에 번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영감, 나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전자의 김이 천천히 피어올라 천장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이대로는 안 되죠. 이 집은 내 거예요. 우리 거죠. 그 말에 목소리가 아주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 미세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주먹 쥐듯 꼭 모았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슬픔이 아닌 미세한 불씨 같은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젖은 바닥, 차가운 공기.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공간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 집을 되찾을 거예요, 영감. 꼭.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등을 펴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 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매화 향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뜨거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새벽, 집안은 눅눅했지만 고요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젖은 흙냄새와 매화꽃 향기가 섞인 공기가 폐 속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결심을 되뇌며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표정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울 일은 끝났어요. 이젠 알아봐야죠. 그 사람들이 뭘 한 건지. 그녀는 벽장문을 열고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낡은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파일 안에는 세월이 쌓인 문서들이 뒤엉켜 있었죠.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공과금 고지서. 그 중에는 몇 장의 복사된 계약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었어요. 매도인 김정순, 매수인 박성호.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도인? 그녀는 종이를 붙잡은 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명확히 느껴졌어요. 그녀는 붉은 인감 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엔 낯선 글씨가 섞여 있었어요. 획이 다르고 잉크 번짐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내 도장이 아닌데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수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도장함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죠. 그녀의 인감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미정이 잠깐 빌리겠다고 말하며 가져갔던 그날이요.
그때는 별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서류들을 나열하고 차근차근 순서를 맞췄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도장 사용 기록, 위조된 서명, 그리고 도연의 이름으로 남겨진 전자서명 파일들. 눈으로 읽을수록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속에서 끓는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명예 이전이 아니네요. 완전히 속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손을 덜덜 떨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순 씨, 나 미영이야. 어제 밤새 생각했는데 그건 사기야. 그녀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나도 이제 알겠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라면 지난번에 인감 도장 빌려준 날짜 기억나지? 그게 사흘 전쯤이었어요. 좋아. 내가 아는 변호사랑 얘기해 볼게. 절대 혼자 있지 말고 기다려. 전화를 끊은 뒤 정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 대신 냉정함이 자리를 잡았어요. 증거면 다 여기 있네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들고 날짜별로 나열했습니다. 거기에 찍힌 도장은 두 가지 모양이었어요. 하나는 선명했고 하나는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닫자마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날 오후 정수는 미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선 건물, 하얀 조명, 복도 끝까지 울리는 구두 소리.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책상 너머의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 작성 당시 어르신께서 직접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들이 괜찮다길래 믿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기망행위입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되돌릴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류에 인감 위조 흔적이 뚜렷하고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확실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증거라면 아마도 있어요. 며느리랑 그 남자 통화 녹음. 그게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천천히 스크롤하던 중 며칠 전 새벽에 몰래 들은 그 대화가 떠올랐어요. 미정과 박성호가 조용히 나눈 말들. 그녀는 그때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죠. 손끝이 떨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겠죠? 걱정 마. 이미 다 넘어왔어. 짧은 목소리 두 줄이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녹음 파일을 USB로 옮겨 가방에 넣었어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어요. 매화꽃이 젖은 가지 끝에서 반쯤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꽃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그 말엔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깃든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비가 멎은 마당엔 매화꽃이 흩날리고 달빛이 방 안으로 잔잔히 스며들었어요. 오래된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걸어가야 할 시간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정순의 마음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지만 정순의 집에는 아직 겨울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낡은 장판 위로 햇살이 들이치고 벽식의 초침이 일정한 리듬을 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 소리는 외로움이었지만 이제는 결심의 박자처럼 들렸어요. 정수는 작은 탁자 위에 USB를 들여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영감. 그녀의 손끝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수는 미영과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단단해 보였죠. 미영은 옆에서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집중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여기 맞으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파일이 재생되자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변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겠죠? 걱정 마. 이미 다 넘어왔어. 짧은 대화가 끝나자 변호사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위조 서류, 사기, 기망 모두 성립됩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요. 이제 법대로 해야죠. 며칠 뒤 서류 봉투 하나가 법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무효 확인 및 소유권 이전 가처분 신청. 활자로 찍힌 문서의 제목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무너졌던 자신이 조금씩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 법무법인 신서. 미정은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네, 박미정 씨. 현재 귀하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인데요? 법원에서 확인해 주실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차분한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박성우와 통화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그 노인이 가처분 걸었대. 뭐, 그게 어떻게... 모르겠어.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 변호사까지 붙였대.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갈라졌어요. 잠깐. 혹시 녹음 같은 건 아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 짧은 정적이 방안을 무겁게 메웠습니다. 그 시각 정수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손에는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종이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영감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어요. 정순아, 이번엔 잘했어.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있잖아. 시어머니한테서 빼앗았다던데 지금 법정 갔대. 그 며느리 가족이 그렇게 했다고? 그 노인 참 대단하네. 그냥 당할 줄 알았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어느새 인터넷 기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강탈, 며느리 가족 고발. 짧은 문장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도연은 그 기사를 회사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화면 속 사진 한가운데 자신이 어머니 옆에 서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미정은 이미 전화를 받느라 바빴죠. 기자들이 연락 와. 오빠도 조심해.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나 대신 싸우고 있구나. 그날 밤 정수는 창문을 닫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신문 한 장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헤드라인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노모, 며느리 가족의 사기극 폭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세상이 다 아네요, 영감. 이제 숨길 곳이 없어요. 다음 날 새벽 미영이 따뜻한 국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 못 잤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무서운 건 다 지나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국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 한쪽 매화나무엔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정수는 흰 셔츠 위에 단정한 회색 외투를 걸치고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김정순, 피고 박미정 외일인. 법정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며느리 미정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엔 여전히 억울함이 묻어 있었지만 정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거래가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족 간의 오해입니다. 정순의 변호사는 조용히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 보이는 듯 했어요.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영감,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쏟아졌어요. 그 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향해 걷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매화향이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에요. 며칠 뒤 봄비가 그치고 도시엔 흐린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박미정 씨, 이번 사건 사실이 맞습니까? 시어머니 재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셨다는 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그 빛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 시각 법정 안은 적막했습니다. 정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칼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손에는 작은 묵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는 그날 며느리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천천히 울렸습니다. 판사석 위의 공기조차 잠시 멈춘 듯 고요했어요. 이어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피고 측의 대화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파형이 떴고 짧은 대화가 재생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겠죠? 걱정 마. 이미 다 넘어왔어. 짧은 문장들이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박성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녹음 내용과 서류상의 필체 감정 결과 이 거래는 명백히 기망행위로 확인됩니다. 짧은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정수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억눌렀던 해방의 숨이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어르신. 그 말에 정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정은 비틀거리듯 걸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다시 쏟아졌어요. 박미정 씨, 어머니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남편도 공모한 겁니까?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얼굴이 점점 더 새하얗게 질렸어요. 뒤에서 도연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박성우는 법정 밖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증오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약속을 마침내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내가 다시 열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오래된 경첩이 삐걱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환영한다고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지만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벽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정수는 영감의 사진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영감. 다 끝났어요. 그녀는 작은 찻잔을 꺼내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방 안을 천천히 감쌌어요.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손잡이를 돌렸어요. 들어와라.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정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제일 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미안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정순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신 나한테 그런 얼굴로 오지 마라. 네 아버지 닮았잖니. 그 말엔 원망이 아니라 다정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다시 조용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영감, 우리 집 돌려받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 위로 매화 향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평화였습니다. 며칠 후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햇살은 부드러웠고 공기에는 매화꽃 향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삿짐 몇 개를 트럭에 실어 시골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과 논, 그리고 느릿한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매달렸던 싸움이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다시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죠. 트럭이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작고 단정한 한옥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지붕엔 이끼가 살짝 끼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정겨웠습니다. 여기가 내 새집이네요, 영감. 그녀는 낮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비어있는 방, 흙냄새 섞인 공기, 그리고 고요. 그 낯선 정적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영감의 사진, 오래된 찻잔 한 쌍, 그리고 도장함이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벽에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이 도장 이제 다시 찾았어요. 이젠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몇 명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죠? 예, 혼자 사는 김정순이에요. 잘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가져온 국을 끓여 이웃과 나누었어요. 국물에서 나는 된장 향이 온 방을 감쌌습니다. 그 향기가 오래전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조용히 문틈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불을 끄기 전 창가로 다가갔어요. 하늘에는 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 빛이 유리창에 부드럽게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영감, 나 이제 괜찮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지만 슬픔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에는 명예 복구 완료 통지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서류 끝에는 또렷이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소유자 김정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영감. 점심 무렵 미영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여긴 공기가 다르지? 그래요. 숨 쉬는 게 편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둘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하고 지낼 거야? 글쎄요. 그냥 이 집 가꾸고 텃밭이라도 일구죠. 그리고 지나온 일은 다 흙처럼 덮어요.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매화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팠어요. 흙 속에 손을 넣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 감촉이 좋았습니다. 영감, 여기도 매화 심을게요. 당신이 좋아했잖아요. 그녀는 묘목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반짝였어요. 그 빛이 손등 위에 닿자 문득 지난 세월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삽을 세워두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옷자락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매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떨어져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그 꽃잎을 손에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영감이랑 다시 같이 있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집안에서는 찬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별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 안가득 매화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지난 세월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잃은 게 많았지만 결국 남은 것도 많네요.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나 자신도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영감, 고마워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봄벌의 날갯짓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평화로워졌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마루 끝을 천천히 덮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밀고 들어와 방 안에 봄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정수는 작은 찻상을 펴고 앉아 조심스럽게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하얀 김이 마치 세월처럼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굳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어요. 영감, 오늘도 차 한 잔 같이 하죠. 정수는 사진 앞에 찻잔을 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젠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이 묻어 있었죠.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 벌 받았고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가잖아요.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려 향을 맡았습니다. 그 향은 어릴 적 마루에서 영감과 함께 마시던 보리차 냄새와 닮아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새들이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그녀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아들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동네를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늘 바빴고, 늘 참았고, 늘 견뎠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서로 덜 아팠을 텐데.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매화나무는 이미 만개해 있었고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서 꽃잎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당신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영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손끝으로 흙을 만지고 꽃잎을 매만지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 점 구름도 없이 푸른빛이 눈부셨죠. 그녀는 그 푸름을 오래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그래요. 좋을 때는 영원할 것 같고 나쁠 때는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지나가네요. 그냥 버티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거였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빛을 머금은 듯 투명했습니다. 이웃미영이 마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순 씨,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매화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웃으며 손수건을 꺼내 정순의 이마에 묻은 땀을 닦아줬어요. 그래도 이제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달엔 걱정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 생각 안 해요. 미워하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 살다 보면 언젠간 깨닫겠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노을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문턱에 기대 섰어요. 매화꽃이 붉은 빛을 머금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남은 게 참 많네요. 뭐가 남았는데요? 평화요. 그리고 나 자신이요.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바람이 매화향을 실어왔어요. 정수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영감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심은 매화가지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찻잔을 올려두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감,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나도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지만 그 눈물은 평화로운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죠.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괜찮아진다. 남이 내 맘 몰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키자. 그녀는 그 문장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위로해 주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찻잔 위의 김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그 찻잔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인생이란 게 참 고맙네요. 아프고 힘들어도 결국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 위로 시계 초침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밤하늘로 눈을 돌리니 창밖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마워요. 내일도 이렇게 평안하길. 그녀의 기도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매화꽃 한 송이가 살짝 떨어져 그녀의 발치에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삼키지만 용서는 나를 살리네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방안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이윽고 불이 꺼졌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진 속 영감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매화향이 방 안에 잔잔히 번졌고 그녀는 평화로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안식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끝내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결국 이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찾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을 되찾은 것보다 더 큰 건 자신을 잃지 않은 마음이었죠.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처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아요.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통이 결국 지혜와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잠시 차 한 잔을 두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사라진 걸까? 혹시 다른 모양으로 내 곁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 답은 어쩌면 당신의 하루 속 아주 작은 평화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